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하루 걸러서 시장에 등락이 참 어렵습니다. 네. 예측하기가요. 일단은 기준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또 불고 있는데요. 7월쯤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는 또 반등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기술주의 상승에 힘입어 1% 정도 올랐고요.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참 변덕쟁이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하루하루 이제 말 표현이 달라지다 보니까 시장이 워낙 민감한 상황에서 그녀의 이야기에 따라 많은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다양한 이야기들 담아볼 거고요. 어제 우리 장의 변동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하게 어제장부터 살펴보시죠. 어제 양 지수는 상당히 큰 변동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변동폭이 상당히 컸는데요. 어제 FOMC 결과가 있었으나 우리 장에서는 비켜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오로지 내 눈엔 2차 전지만 보여라는 느낌으로 엄청난 거래 대금이 2차 전지 쪽으로 집중되는 모습이었죠. 자, 어제 파월과 옐런의 발언으로 인해서 하락으로 시작했던 국내장이 환율 덕분에 올랐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엄청납니다. 30원 가까이 말 그대로 폭락을 기록했고요. 이건 외국인의 수급을 끌어왔죠. 그러면서 시장의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낙폭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상승으로 돌리지 못한 채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의 변동이 큰 섹터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제장에서도 2차 전지 내에서 전고체, 폐배터리, 리튬 관련한 종목들은 엄청난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AI는 지속된 테마였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제 눈에 띄었던 것은 이 중국의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 어제 일부 뉴스를 통해서 시그널 하나가 포착됐다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 소식의 영향이었을까요? 면세, 카지노, LCC 쪽의 강세도 있었습니다. 어제 수정 앵커 폴더블 관련해서 브리핑이 있었는데 폴더블 쪽도 시세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는 성장주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그중에 하나 2차 전지 쪽에서 소재 급등락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부 종목들의 변동폭이 어마어마했는데요. 에코프로 삼형제와 금양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까지 좀 끼워 넣어서 본다면 이들의 어제 당일 변동폭이 적게는 10%, 크게는 30% 정도 났습니다. 정말 엄청난 변동을 보여줬던 어제인 거죠. 그 영향 속에 코스닥의 지수도 거의 에코프로 하루 차트 움직임과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쏠림이었다라고 느끼는 게요. 코스닥의 하락 종목 수가 1,160여 개에 달했습니다. 상승 종목은 350개밖에 되지 않았는데 낙폭은 0.1%로 제한됐죠. 쏠림이 극명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자, 어제 거래대금 기준으로 보실까요? 코스피가 10조 거래대금을 기록했고요. 코스닥이 17조 거래대금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삼형제와 금양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집중된 거래대금이 5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이 이쪽에서만 돌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만 이들 종목들이 장중에 어떤 루머와 투매가 섞이면서 어느 정도 변동을 보였다가 그 낙폭을 만회하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조금의 불안 등이 반영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의 시세에 영향을 줄지 잠시 후에 2차 전지 변동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브리핑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뉴욕으로 갑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리는 가운데 눈에 띄는 소식 하나입니다. 골드만삭스의 경고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가계 자금이 7,600억 달러 주식시장에서 이탈을 야기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가계자금 7,600억 달러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1,000조에 달하는 돈입니다. 이 돈이 MMF, 머니마켓 펀드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연준의 영래포 시설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연준의 유동성 회수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찌됐건
미국의 주식시장 내에서 가계자금 비중이 38%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스토리대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주식시장에 꽤나 큰 변동을 야기할 수 있겠죠. 이대로 될지 안 될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그냥 눈에 띄는 악재성 이슈라서 살짝 정리해봤습니다. 자, 뉴욕장 이슈들로 들어가 보죠. 일단 발표된 지표들은 옐런과 파월 의장의 발언만큼 해석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혼재되어 있었어요. 주택 허가 건수는 예상을 상회했는데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예상을 하회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예상을 하회하면서 여전히 고용이 탄탄한가 싶었는데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또 예상을 상회하면서 고용이 약해지고 있나? 라는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표는 다소 혼재된 흐름이었고요. 시장은 어제 파월 의장과 옐런의 발언 속에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은 출발할 때부터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시장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12월 달의 금리는 3.75에서 4%가 될 확률, 12월 중에서는 가장 높은 확률을 보여주더라고요. 32.9%입니다. 그렇다면 몇 단계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이미 예상을 하고 관련 베팅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 때문에 시장은 달러 약세 움직임이 나타났고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강세로 전환하자 상승폭을 빠르게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나마 지역은행 쪽에서 낙폭을 엄청 키우고 있었는데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번복이 다시 한번 낙폭을 조금 줄이는데 힘을 실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포괄적 예금 보증 당장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하며 시장에 충격을 줬었는데 오늘은 좀 다독이는 움직임이네요. 필요시 비상조치는 발동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였습니다. 자, 이 때문에 시장은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다만 미국 연준과 더불어서 각국 중앙은행은 여전히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어제 25bp 올렸죠. 오늘 영국에서 25bp 인상 소식이 들려왔고요. 스위스에서는 50bp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필리핀 등에서도 베이비 스텝을 계속해서 밟고 있죠. 대다수가 8회 이상 혹은 11회 이상 정도 금리 인상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대한 부담을 세계적으로 다 같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이런 긴축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만하다.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겠죠. 자, 뉴욕장의 흐름 섹터로 들어가 보시죠. 여전합니다. 은행 쪽이 빠지면요. 여지없이 이런 재무구조상의 탄탄한 곳을 찾아야 돼라는 쪽으로 자금 이동이 나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빅테크 쪽의 강세 움직임이 도드라지죠. 자, 미국 정부 측에서 틱톡 판매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알파벳이나 메타, 스냅 등의 SNS 관련한 종목들이 2에서 3% 정도 오른 것도 시장에 영향을 줬고요. 하지만 최근 한 3주 정도 기간 놓고 본다면 오로지 엔비디아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AI 관련한 이슈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 AI 반도체 모멘텀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월가에서 곳곳 목표가를 올려잡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엔비디아뿐만이 아니죠. AMD도 올해 상승률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도 또 상승하며 2.7% 올랐고요. 마이크론이 5% 이상 뛰었습니다. 월가에서 마이크론의 이제 반도체 바닥 신호가 잡히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장 5% 이상의 폭등이 나왔죠. 마이크론은 다음 주 실적도 앞두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전체 미국 시장 내에서 실적을 빨리 발표해서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을 두고 사람들은 반도체 섹터의 풍향계로 많이 인식을 하는데요. 그 실적도 우리가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도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AMD, 엔비디아 덕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 올랐습니다. 장비주까지 다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마이크론의 반도체 바닥 신호, 우리도 좀 해당이 될까요? 같이 이제 밸류체인들도 다 엮여있고 글로벌 수요 공급 이슈가 엮여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조금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보통 최악이 나와야 바닥이라고 하죠. 지금 반도체에 들려오는 뉴스만 보면 최악이긴 합니다. 삼성전자 1분기 메모리 주문이 30% 줄었다. 삼성전자 D램 재고가 21주 정도인데 업계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가격은 수개월째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처음으로 다올투자증권의 의견이긴 한데요. 삼성전자 전체 사업 영업적자 전망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사업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서 전반적으로 계속 악재성 뉴스들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재고가 21주 정도 굉장히 높다 보니까 NH투자에서는 삼성전자가 감산 안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감산이 이미 진행되고 있어 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일부 부품사들 수주 물량이 30% 이상 줄었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죠. 자, 이런 공격적인 감산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감산으로 인한 가격 방어, 가격 회복, 업황 개선 이것에 대한 기대감을 일부 가져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만 반도체 바닥은 계속해서 6개월 동안 이야기가 나왔던 거라 정말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죠. 뭐 지나고 돌아보면 그때였구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눈에 띄어서 살펴봤는데요. 이 월마트가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센터에서 수백 명을 해고한다라는 소식이 밤사이 있었습니다. 월마트는 뭐 주가적으로는 큰 의미 있는 흐름 보이진 않았어요. 오늘 한 1% 미만의 상승이었는데요. 지금 인구 밀집 물류센터 위주라고 합니다. 뉴저지,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등에서요. 월마트 측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물류센터를 자동화하는 과정 속에서 직원을 정리하는 것이 아닐까 시장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겠죠. 물류센터를 자동화해서 직원을 정리하고 비용을 절감한다. 우리 많이 들어본 논리이죠. 바로 기업의 생산성 개선 고민입니다. 로봇의 산업용 로봇이 계속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이 맥락인데요. 요즘 출산율 떨어진다 이야기 정말 많이 듣죠.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원자재 값은 변동이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기업의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마트 공장 쪽으로 지속적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은 로봇과 5G, AI를 결합해서 생산성을 올리고 불량품을 줄이고 그로 인한 품질 비용을 줄이는 것을 뜻합니다.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로봇 가격이 하락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꽤 많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보다 한 반절 정도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로봇 가격이 떨어지고 5G 특화망 등이 제대로 갖춰져야 될 겁니다. 시장에서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되겠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같이 갖춘 LG전자라던가 혹은 통신사를 좀 더 주목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월마트의 해고에서 찾아본 플로우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재료 매매 하시는 분들의 해당 사항일 것 같아요. 친환경 다음 테마 재료는 플라스틱이 될 것인지 일단 블룸버그 측에서 바이든 정부가 플라스틱도 90%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냈습니다. 바이오 기술 개발 상용화하는데 1조 3천억 정도 투자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소식이 나오고 어제 시간회에서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일부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자금이 돌 데가 없다면 이쪽으로 관심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어제도 보셨다시피 사실 자금이 쏠리는 곳은 명확하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보면서 살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 이야기 살펴봤고요. 이제 섹터에 대한 전략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어떤 걸 할지 좀 고민해 봤는데 지금이 한창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는 시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 보고서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관련해서 좀 브리핑 준비해 봤는데요.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감사 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맞추지 못한 지금 제출 기한에
빨리 제출을 하지 못한 상장사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보고서의 제출 연기는 우리가 상장 폐지의 첫 신호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에는 감사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늦게 제출을 한다면 외부 회계 감사가 순조롭지 않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비적정 의견이 나왔을 때 이 감사인의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고 재무 구조가 좋지 않다라는 징후로도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2년 연속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게 되면 개선 기간이 끝나고 나서 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상장 폐지 기업 171개를 보니까요. 결산 관련해서 상장 폐지된 기업이 48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무려 92%가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 보고서를 미제출하면 사업 보고서도 제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 제출 기한 31일까지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요. 이렇게 미제출 상태로 10일을 넘어서게 된다면 상장 폐지의 이유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각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감사 보고서를 냈는지 안 냈는지, 감사인의 의견은 과연 어땠는지를 체크해 봐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감사 보고서를 아직까지 내지 않은 기업들이 얼마나 있는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지금 주주총회가 오늘이죠. 24일 그리고 다음 주 30일과 31일에 많이 몰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감사 보고서를 내지 않은 기업들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좀 세보려고 했는데 이게 숫자를 세기 어려울 정도로 좀 많았어요. 일단 코스피에서는 눈에 띄는 부분이 셀마 테라퓨틱스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상장사들 중에서 감사 보고서를 내지 않은 기업이 좀 많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진에스텍도 있었고요. 더 미동이라던가 버킷스튜디오, 비덴트, 그리고 IT셀이나 카나리아 바이오, 또 마지막으로 휴림 로봇 같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위메이드도 들어있고요. 여기서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한 쪽이 이 환기 종목이고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관리 종목이면서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라는 부분까지 체크하시면서 혹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있는지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감사 보고서를 내고 안 내고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 종목들을 확인해 볼 텐데요. 시간외 거래에서 움직인 종목들입니다. 장 마감하고 나서 이 감사 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냈다라고 제출을 한 공시를 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가 시간외에서 상한가로, 부산주공, AT세미콘 마찬가지로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고요. 비비안이나 야스, 소니드, 석경 AT, 금양 그린파워, 대명에너지까지 모두 다 상승불을 켰습니다. 반면에 감사 보고서를 아직 내지 않았다, 지연 공시를 낸 기업들은 이렇게 시간외에서 일제히 빠졌습니다. AD칩스, KH전자가 각각 하한가로 시간외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KH필룩스, 장원테크, 더 미동, 휴림로봇 등등의 종목들 하락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각별한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감사 보고서 관련된 브리핑은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 보겠고요. 좀 테마주 하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뭐 하늘을 보면 너무 뿌옇죠. 이제 봄이 됐는데 마스크도 벗을 수가 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아직까지 못 벗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중국의 황사 그리고 미세먼지의 콜라보 때문에 공기청정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데요. 22일 기준으로 중국의 베이징 전역의 평균 공기질 지수를 보니까 이 세제곱미터당 500 마이크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최악의 수준인 6등급 엄중 오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굉장히 밖에 뿌였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H에는 에코프로 그룹 주면서 뭐 2차 전지 모멘텀으로 많이 올랐을 수도 있겠지만 미세먼지 절감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는 만큼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 1년 전이 아니라 제가 잘못 표기를 했는데 최근 5일 동안입니다. 최근 5일 동안 25%나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위니아와 위닉스 같은 공기청정 관련주들도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 이외에도 부품주나 일부 마스크주까지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일장에서도 올랐고 최근 5일 동안에도 오른 모습 확인하면서 이 시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좀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미세먼지, 황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놀이터를 갈 수가 없어서 네. 그걸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최근에는 이 미세먼지가 좋다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갈수록 조금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주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어제 국내장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최근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2차 전지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죠. 자, 솔린과 소회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를 들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온도차가 정말 극명한데요. 에코프로 올해 수급 한번 보실까요? 외국인이 7,500억 정도로 엄청나게 사들였고요. 개인이요. 외국인과 기관 측에서는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요거 오타네요. 기관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개인입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에코프로를 두고 봤을 때는 공매도와의 전쟁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승리다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들 들으셨겠죠. 에코프로 공매도 비율이 작년 12월에 23%에서 3월 4%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짜릿하고 통쾌한 그 과정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이걸 들고 있지 않은 이들에게는 조금 허탈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이런 말이 나와요. 에코 벼락부자. 에코프로 삼형제를 들고 있어서 수익을 많이 낸 이들을 뜻합니다. NH투자의 고객 매입 평균가를 기준으로만 좀 살펴봐도 에코프로의 올해 이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이 한 80% 정도 되고요. 에코프로 BM의 평균 수익률 45%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익을 내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상승이 올해 코스닥 흐름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삼형제의 올해 평균 상승률은 2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했죠. 자, 그런데 어제장에서는 조금 무서운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에코프로 기준으로요. 일부 루머가 돌았죠. 자녀들도 미공개 정보, 그러니까 CEO의 자녀들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했다라는 루머가 살짝 돌았고요. 특정 창구를 통해서 대량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개인 투자자 중에 큰 손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 포모에 동참해서 샀던 투자자들의 빠른 손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9% 정도 오르던 게 순식간에 마이너스 10%로 떨어졌어요. 장 마감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종가상으로는 또 강보합으로 순식간에 10%를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게 비단 에코프로만의 흐름은 아니었고요. 에코프로 BM도 보시면 11%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10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플러스 10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에코프로 HN도 마찬가지고요. 금양도 그렇습니다. 특정한 어떤 하락의 트리거가 발생하자마자 많이들 그동안 정말 많이 올라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런 투매가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여전히 이쪽에 대한 기대와 강한 시세가 있기 때문에 그 낙폭을 회복하긴 했는데 어느 날인가는 그 낙폭을 회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사실 마음 한켠에 남았던 어제입니다. 시간 외에서도 2차 전지 쪽 종목들이 다 강세를 기록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중에서 2월 28일에 전해드렸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이재용 회장의 삼성 SDI 방문 전고체 생산 라인 점검했다라고 전해드렸었죠. 더 작고 더 강하고 더 오래가는 배터리로 나름의 꿈의 배터리로 여겨졌던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더 싸고 주행거리는 길어지니 이것을 쓸 수밖에 없다. 다만 언제 상용화될지 모른다라는 배터리였는데 이 삼성 SDI 뉴스로 인해서 이 시기가 점점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 등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이 관련주입니다라고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그 뒤로 소식들이 계속 나옵니다. 며칠 전이었죠. 일본의 한 업체가 로봇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만들어낸다라는 이슈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 전고체 배터리가 완성됐다면 곧 큰 것도 되지 않겠어? 이런 기대감이 흘러나오면서 그날도 전고체 배터리가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또 추가되는 뉴스 하나 더 찾아봤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4월 달에 루시드 모터스 CEO와 회동을 가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럼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점치죠. 지금 삼성과 BMW가 서로 공급하고 있는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공급을 이쪽에 제한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배터리 공장을 같이 손잡고 건설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고체 관련 배터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 삼성이 전고체 배터리에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셀 중 하나거든요. 이 전고체 배터리 사업을 손잡고 추진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은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는 이렇게, 루시드 관련주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 TCC 스틸도 그렇고요. 이수화학도 그렇고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제 멈출 것이다라는 논리가 2차 전지에게 적용되지 않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전고체 관련주로만 한번 살짝 살펴봐도요. 뭐뭐뭐 관련주가 늘어나고 있고요. 상승폭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돌고 돌아서 모든 관련주들이 튀어나오고 나면 이제 시세가 좀 꺼진다. 보통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요즘에는 2차 전지, 로봇, AI 같은 경우는 땡땡땡 관련주가 나오면 더 잘 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재용 회장의 삼성 SDI 방문 이슈 전해드리고 나서부터 이수화학은 135% 올랐고요. 레몬 180%, 한농화성 112%, 잘 가는 종목들은 정말 잘 갔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이수화학 22%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요. 원준이라는 종목도 어제는 또 전고체 관련주로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시간 외에서도 강세 움직임을 이어갔다라는 점 눈에 띄었고요. 자, 전고체 배터리 정말 연평균 50%씩 성장한다는데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거위가 언제 오느냐가 중요하겠죠. 너무 기대가 앞선 건 아니냐라는 지적도 많아요. 2030년에나 상용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갖게 될지 모르겠으나 전고체 배터리도 시장의 하나의 중요한 테마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뉴스인데요. IRA 아시죠? 여기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을 보시면 북미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하는 부품 30% 이상을 써야, 그리고 핵심 광물 40% 이상을 써야지만 세액 혜택을 주는 거였죠. 그런데 IRA 세액공제에서 그동안 초점을 맞춘 건 이거였는데 미국 재무부의 백서에서는 오히려 핵심 광물 쪽으로 양극재, 음극재를 본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양극재, 음극재가 핵심 광물 쪽으로 포함이 되게 된다면 재무부 백서에 따르면 FTA 체결 국가에서 가공해서 50% 이상 부가가치 창출을 하면 세 혜택을 준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양극재, 음극재도 세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맥쿼리 증권에서는 한국 공급망 이점, 만약 이렇게 된다면 온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것은 당연히 국내 소재 업체에게는 긍정적인 뉴스가 되겠죠. 다음 주경에 이 재무부의 IRA 세부 지침이 발표된다고 하니까 우리 예의주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 돈이 계속 돌고 돕니다. 셀, 소재, 폐배터리 같다가 에코프로 삼형제, 리튬, 전고체, 아직 좀 못 간 쪽이 장비나 충전 쪽이긴 한데요. 계속해서 돈이 돌고 있죠. 종목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엔솔에서 성일하이텍, 에코프로, BM 하이드로, 리튬, 이수화학 등등등이요. 계속해서 이 안에서 자금이 빠르게 돌고 있는데요. 문제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겠죠. 이 이야기를 정말 한 2주 내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서 계속 돈이 돌게 될지 아니면 자금 이동이 시작이 될지, 그 자금 이동의 시작 신호를 알린 게 어제 변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아가 등장을 한다면 시장은 흔들릴 것이라는 거죠. 문제가 되는 종목이 등장하는지 여부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자금 이동 시에 후보로 꼽히는 건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그리고 지속되는 테마 AI 로봇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은 정부에서도 육성 의지를 여실히 드러내죠. 어제도 나온 소식입니다. 정부가 R&D에 2027년까지 25조 투자하겠다.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을 키우겠다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을 제 멋대로 적어봤습니다. 반도체 바닥인 것 같은데 2차 전지에 쏠려 있으니까 지켜보자. 바이오
뉴스도 일정도 많아. 아마케도 있는데 2차 전지의 다음이 자금이 쏠려 있으니까 지켜보자. 우주항공 성장주로 AI 로봇 대비 못 가서 갈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도 뭐 얘기하니까 가겠지. 근데 2차 전지에 쏠려 있으니 이후에 생각하자. 이런 맥락입니다. 어찌됐건 2차 전지 쪽에서 자금이 퍼져 나갔을 때 다른 쪽의 온기가 어떻게 받아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2차 전지 내에서 계속 돌지 그것은 뭐 미스터 마켓 시장에게 맡겨봐야겠죠. 저희는 지켜보면서 빠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다양한 전략 담아보시죠.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챙기겠습니다.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대해서 어제 그래도 뭐 지나치게 비관을 가질 필요 없다라고 FOMC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나름 시장은 잘 버텼고 또 테마성으로도 자금 집중되는 곳에선 돈이 잘 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의 질이 좋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네, 어제도 코멘트 드렸지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여전히 더 많았고요. 어제 오후에 나왔었던 갑작스러운 툼에 다들 아마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에코프로빔은 오늘 상한가를 가나 안 가나 이렇게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매물대가 어마어마하게 쏟아내면서 코스닥이 갑자기 이제 하락 전환까지 이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마 이제 그 관련된 이슈를 봤었을 때 그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2차 전지가 같이 하락을 했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매물대가 다 던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프로그램 매수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외국인들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량을 더 늘리는 그런 이제 액션들을 취했는데 아마 다들 이제 굉장히 2차 전지의 상승에 대해서 기뻐하고는 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함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어제 시장에 딱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내가 잡는 순간 이제 고점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쏟아내는 물량과 툼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켠에 있는 생각들은 아마 저랑 비슷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상승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현재 시장에서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게 정말로 이 부분들 즉 이제 주도주와 소외주와의 간극이 너무나 심합니다. 실제로 2차 전지 내에서도 굉장히 간극이 심해서 이제 플러스 10%인 종목들이 시가총액 1위와 10위권 내에서 굉장히 분포를 많이 했는데도 이제 실제로 막상 까보면은 2차 전지 종목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모습도 있기 때문에 즉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리스크 대비는 확실히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2차 전지 관련주들 정말로 상승은 고맙지만 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대처하는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아무래도 오늘도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2차 전지 시장이 빠질 때 과연 코스닥 한국지수 같이 빠지느냐 아니면 빠졌을 때 반사수혜를 받으면서 아까 설명해 주셨던 반도체나 바이오 혹은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 돈이 도느냐 즉 선순환이 되느냐 혹은 악순환이 되느냐의 차이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시장 보시면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혹은 로봇주 갖고 계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온도차가 그 어느 때보다 극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또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정말 시장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말씀 주신 대로 기민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주의점들 좀 경고를 해주신 거고요. 워낙 시장의 관심이 2차 전지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조금 세분화해서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에코프로로 대변되는 에코프로 삼형제의 전략, 전고체 쪽 전략, 셀, 전구체 다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혹시 답변 각각 좀 나눠서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개 다 가능하고요. 네, 시간이 가능하면은 다 다뤄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들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저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밸류 산정이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 성장성 굉장히 좋고 제가 사실 에코프로가 오르기 전부터 제가 이제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상승은 많이 과합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오르긴 하지만 뷰는 동일합니다. 밸류 산정이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기도 하고요. 사실 되게 재밌는 게 에코프로가 오르니까 이제 사실 2차 전지 키 맞추기가 보통 이제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게 보통 맞는데 상향 평준화가 됩니다. 에코프로 BM이 뭐 예를 들어 양극재 10만 톤을 생산을 하는데 시총이 1조면은 LNF도 그만큼 올라가야 된다. 즉 상승장에 나오는 이제 공시가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들의 상승이 시장의 자금을 모두 가져가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상승은 반갑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코스닥이 급락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시장이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밸류 산정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사실 피해자가 없길 바라면서 항상 이제 지난주부터 좀 경고는 아니겠지만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조정 시에는 여전히 이들은 가장 매력적인 우선순위에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으로 그룹주들 전체의 으쌰으쌰를 조금 더 기대해 보셔도 좋겠지만 조심하자라는 위기로 좀 대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권가 목표가에 한 3배 정도 더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쪽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솔직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내용들 주의하겠고요. 전고체요. 전고체 진짜 그 뉴스는 정말 빨리 전했는데 사실 그게 이렇게까지 시장에 자금을 쏠리게 하는 트리거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그냥 2차 전지에서 자금이 돌다 보니 들어가서 뭐 얻어 걸린 거겠지만 전고체 살펴주세요. 이거 네. 생산 늦는다는데. 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기술력이 나오는 데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이제 사실 정말로 테마성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즉 이제 새로운 이제 보시면은 이제 새로운 기업들이 나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액션들이 막 나오면서 새로운 이제 사업들,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전고체 배터리를 만든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줄 수 있는데 사실 2차 전지, 즉 섹터 안에 테마 이슈가 너무 강하게 부각을 받으면서 그만큼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나중에 기술력에 대해서는 다들 한호를 하고 있는데 실체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러나 굉장히 2차 전지 섹터가 강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이런 섹터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살짝 바이오에 좀 빗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암에 대해서 혹은 에이즈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면 보통 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전고체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매력적인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런 액션들이 나왔을 때 주가 상승률이 그만큼 탄력적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상 돈이 빠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빠지는 섹터도 전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기술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으나 현재 실체를 봤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기업들이 많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조심하자. 이제 새로운 기업들을 찾기는 힘드나 트레이딩 관점 정도로만 유의하고요. 기술적인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주도주로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전고체 좀 헷갈려 하시기도 해요. 네. 전고체 같은 경우 전고체 배터리고 전고체 같은 경우는 화학 물질이 만나서 이제 합성된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CA, 양극재, LFP 이런 것들을 다 전구체로 생각을 이제 분류를 하는데 전구체 관련주들도 또 관심을 받고 있어요. 뭐 시간 외에서 SK온의 전구체 관련한 뉴스 때문에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긴 했는데 아직 이쪽에 대해서는 자금이 명확히 들어갈지 여부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피력하는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네, 제가 예전에부터 강조 드렸던 게 있어요. 양극재 시장이 성장하면은 전구체 시장은 발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드렸는데 사실 관련해서 기업들이 몇 개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들의 뭐 재무 구조를 사실 지금 양극재 기업들은 실제로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밸류가 올라가는 게 당연했지만 전구체 기업들은 본업이 아니라 이제 성장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즉 이런 숫자로 찍히는 게 사실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가장 마지막에 올랐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상승력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라고 하기에는 실제로
당연히 이제 양극재 시장이 올라가면은 이제 그 부분들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에코앤드림이라는 종목이 현재 제가 사실 이전에 ENDD였죠. ENDD 현재 에코앤드림인데 이 종목의 상승세 제가 이전부터 계속 강조드렸고 지금 꽤나 좋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분명히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존재할 거다. 전구체 시장의 발달 기대해봐도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앤드림 말씀 주셨던 이 종목, 이 종목도 이름을 바꿨네요. 네. 에코 시리즈가 또 하나 되는 것인가라는 문득 생각도 듭니다. 에코앤드림 흐름 지켜볼게요. 셀업체에 대해서는 간략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셀업체 말씀을 드리면은 여전히 저는 삼성 SDI가 신규 투자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이익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사실 여기서 이제 이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기에는 사실 밸류 부담이 너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삼성 SDI가 여전히 최우선순위에 있고요. SKO는 아직도 영업이익 개선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들이 개선될 때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이노베이션과 SK온과의 그런 이제 분할이 실패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가치가 희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삼성 SDI를 탑픽으로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SKO는 실적이 개선이 될 때를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전략 따로따로 떼주셨고요. 이제 진만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열어보시죠. 넷플릭스 통 크게 투자, 알아도 다시 봐야 할 콘텐츠주. 밤사이에 넷플릭스 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이거는 콘텐츠 쪽으로 저희 플로우 잡아봐야 돼요, 이제? 네, 일단은 콘텐츠주들이 소외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드라마가 재밌다라는 것은 논외로 해서 이제 사실 상승 탄력을 거의 못 받은 게 사실인데요. 이런 부분 어제 넷플릭스가 올라갔는데 실제로 제가 외신 기사를 봤는데 1.3조 정도의 이제 콘텐츠 투자를 이제 집행하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2차 전지가 쉬어갈 때는 다시 아까 말씀해드린 것처럼 대안주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몇몇 종목들 다 아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종목이긴 하지만 다시 모을 때가 됐고요. 사실 밸류 상단에 있는 종목보다는 어느 정도 사실 콘텐츠 쪽의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들 아시는 기업이지만 스튜디오 드래곤과 에이스토리 두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여전히 저는 싸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기술적인 부분들 사실 워낙 2차 전지에 돈이 많이 뺏기다 보니까 소외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나 탄력이 받았을 때 가장 좋은 액션들을 보여드렸던 게 스튜디오 드래곤 그다음에 가장 빨랐던 유동성을 공급해줬던 게 에이스토리였던 에이스토리란 기업이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통큰 투자로 오늘부터 해서 관심을 한번 또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는데 또 볼 건 봐야 될 것 같아요. 안 보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진만쌤의 최근 공략주인데 딱 보이는 거 있죠. 티라유텍. 3월 3일인데 수익률 68%? 어제 최고가를 찍었다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사실 이제 얻어 걸리는 것도 하나둘씩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관련된 섹터를 찾다 보면은 굉장히 지엽적인 종목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당시 이제 조심할 필요는 이제 유동성이 빠르게 공급된 건 사실이지만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탄력이 나와서 기분이 좋긴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신고가를 많이 가는 종목들이 많고요. 오르는 종목들이 계속 오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티라유틱이라는 종목도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계속 쭉 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시장은 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구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제 이런 조그만 섹터의 지역적인 종목들은 이제 경고 딱지가 붙기 시작하면은 조금 이제 매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축하드리고 이제 조금 수익은 실현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MG까지는 아니지만 좀 젊은 층에 속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칭찬에 되게 알러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또 젊다 보니까 유연한 전략도 많이 구사하십니다. 좋은 전략들 챙겨주시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호흡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진만쌤 관계했습니다. 고맙습니다.